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어, 파묘가 벌써 800만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흥행이 성공할 줄 몰랐는데, 야, 그 파묘의 성공에 따라서 저의 그 파묘편 그 뭐라고 하죠? 조회수도 아주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파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그 일렉 기타를 연주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리듬 기타 맛 한번 볼티어. 네. 리듬 기타를 리듬 기타 소리가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음악들을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몇 곡 선곡을 해서 플레이리스트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일렉 기타가 있거든요. 그 팬더에서 나온 스트라토캐스터라는 기타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기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사용하는 기타는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어메리칸, 미국에서 만든 미국에서 제작한 기타고, 제일 이제 기본형이죠. 기본형 기타입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기타를 케이스 안에만 모셔두고 치지를 않았거든요. 이게 또 안 치는데 왜 이렇게 오래 들고 있느냐, 뭐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이게 팔기에는 또 너무 제 자식 같은 존재라서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큰 돈을 주고 기타를 좀 깨끗하게 수리를 한번 했어요. 그때 제가 팟캐스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리프레시라고, 기타를 보면 기타 넥이라고 해야죠. 쭉 이제 길게 쭉 이어진 그 기타 넥, 지판이라고 하죠. 그 지판을 이제 구획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걸 이제 프레시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철 같은 이렇게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스테인레스 아니면 니켈 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프레시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리프레시라고, 제가 이제 이 기타가 97년에 만들어졌어요. 야, 참 몇 년입니까? 거의 이제 30년 다 돼가죠. 27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97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연주한 지도 꽤 오래됐고, 제가 이거를 신품으로 산 게 아니라, 이제 이 제품을 신품으로 이제 서울 낙원상가에 와서 구매했던 선배가 있는데, 제 동아리가 아니라 이제 다른 동아리예요. 다른 동아리 선배가 그 기타를 더 이상 칠 일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제 중고로 샀죠. 중고로 샀고, 그래서 이미 기타를 제가 중고로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미 달아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그 기타를 제가 오래 썼죠. 제가 뭐 1학년, 2학년 또 졸업하고 뭐 오비 공연 같은 것도 하면서 무대 쓰고 연습하고 이런 기간도 꽤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타 프렛이 더 달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리프레스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새 걸로 갈았거든요. 이것도 돈이 꽤 많이 듭니다. 예, 돈이 꽤 많이 드는데 뭐 큰돈 들여서 작년에 이제 리프레스를 하고 이제 거의 이제 제 기분에는 새 기타가 돼서 기타 연습 좀 해보고 이제 기타를 좀 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돈을 투자한 거죠. 했는데 생각보다 또 안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케이스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예, 그렇게 들어가서 또 오랜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이사 와서 최근에 이제 다시 기타를 이제 조금씩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 이름이 허석이라는 이제 대중음악 쪽의 세션 기타리스트 분이 계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쪽 음악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시고 이제 A급 세션이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찮게 뭐 기타 관련된 걸 보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추천이 돼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세션으로도 유명하고 같이 음악하는 지인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최근에 이제 유명한 기타리스트 세션 기타리스트 분들을 초청을 해서 초대를 해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컨텐츠를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홍준호라는 세션 기타리스트가 출연을 했거든요. 조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시는 분 이름을 대자면 뭐 조정치 기타리스트, 조정치라는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죠. 그 가수 정인의 남편이시고 조정치 님도 한번 출연을 하셨고 요즘 아주 핫하죠. 적재.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적재님 얘기도 제가 과거 에피소드에서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적재님도 나오셨고 그리고 박주원이라고 스페니쉬 기타 스타일로 최근에 또 연주를 하시는 아주 유명하신 기타리스트 그분도 나오셨고 그래서 컨텐츠가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허석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 이름이 한 분 뜰 텐데 이제 그분은 아니고 보니까 골뱅이 HUHSUK 기타 GUITAR 그래서 허석 기타 골뱅이 허석 기타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오실 거고 그냥 허석이라고 검색하셔도 이제 보시다 보면 기타 관련된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고 이분이 그 허석이구나 그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유명하신 이런 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셔서 뭐 대화를 나누고 이런 이제 컨텐츠인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준호 기타리스트가 출연을 해서 제가 꽤 이제 관심이 갔죠. 이분이 이제 거의 기타 세션 중에서는 완전 탑급이라고 A급이라고 부르기도 죄송한 탑급의 기타리스트신데 나오셔서 이제 본인의 어떤 본인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 본인의 어떤 기타를 처음 쳤던 순간부터 뭐 영향을 받은 뮤지션들, 본인의 연주, 본인이 쓰는 기타와 장비들, 또 음악인을 꿈꾸는 후배들한테 해주는 조언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꽤 재밌게 봤고 이런 기타에 대해 기타를 취미로 하시고 또 혹은 업으로 하시고 이런 음악에서도 특히나 이제 이 기타라는 악기를 아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꽤 많고 악기 중에서 사실은 기타는 굉장히 메인스트림에 있는 악기고 마이너한 악기가 아니죠. 메이저한 악기이기 때문에 팬들이 아주 많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무슨 장비를 쓸까?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어떻게 연습을 했고, 어떻게 실력이 늘었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도 기타리스트로서. 그래서 꽤나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댓글도 많고, 인기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곧 이제 구독자가 1만 명이 되실 것 같던데, 아무튼 그래서 아주 즐겨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홍준호님을 좋아해서 이런 이분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이런 얘기를 아주 흥미롭게 들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기타리스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지미 핸드릭스나 에릭 크랩튼, 또 제프 백 같은 이런 아주 유명한 그 교과서적인 이 기타리스트들의 연주를 단 한 번도 따라서 연습해 본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소위 이제 카피 연습을 해보신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놀랬고, 그건 이제 허석 기타리스트 허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셨는데, 정말 이제 기타를 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분들은 어떤 기타를 배우는 과정에서의 어떤 필수 코스이자, 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수학의 정석 같은 것이거든요. 요즘 좀 바뀌었나요? 요즘 정석 안 보나요? 예전에 홍성대 형님 책이 잘 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이제 근데 그 대신에 어느 한 기타리스트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폴 잭슨 주니어라는 기타리스트이자 아주 유명하신 그 미국 팝 음악 씬에서 세션 연주자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을 막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근데 전혀 이제 기억이 없는 걸 보면 만약에 들었다고 해도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즐겨 들었던 음악에서의 기타 세션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 음악의 연주도 하셨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거물급 세션 기타리스트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비교를 하기가 어떤 분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대중음악 장르에서는 미국의 팝 시장이죠. 미국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음악의 트렌드나 이런 음악 산업에서의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씬에서의 탑급 기타 세션맨이시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탑급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알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화려한 솔로잉이나 뭐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죠. 리듬 기타. 리듬 기타 쪽에서 아주 정말 멋진 연주를 하시는. 물론 솔로도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실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타 세션이란 것은 기타가 메인인 음악이 아니죠. 어떤 보컬이 들어가고 그런 어떤 팝 음악 안에서의 어떤 기타로서의 뒤에 이제 음악을 입히는 반주가 되는 그런 기타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인은 보컬일 거고 기타가 아주 드럼, 베이스, 키보드, 피아노 뭐 다양한 어떤 음악들과 조화롭게 적재적소에 정말 이 음악을 아주 풍요롭고 듣기 좋게 탁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리프와 리듬과 멜로디와 이런 것들을 탁탁탁 이제 캐치해서 꺼내서 음악에 담는 연주를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기타 세션맨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정말 잘하시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로 연주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을 보고 연습을 했고 왜 젊은 후배들에게 홍준호 기타리스트가 폴 잭슨 주니어 거를 많이 보고 연습해라고 얘기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최근 한동안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폴 잭슨 주니어 관련된 동영상 그리고 그분이 아주 옛날에 90년대쯤 찍은 기타 레슨 영상도 있더라고요. 물론 길지는 않습니다. 되게 짧은데 핵심만 딱딱 담아서 그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애플 뮤직 들어가서 이제 그의 개인 앨범, 연주 앨범이죠. 기타 연주 앨범도 찾아서 들어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다시 기타를 치고 싶은 어떤 욕구와 이런 것들이 다시 막 열정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기타를 꺼내서 만져보고 있습니다. 뭐 한참 20대 때 그 열정을 가지고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막 연습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퇴근하고 와서 뭐 잠깐 짬이 있을 때 자리에 앉아서 뚱가뚱가 띵가띵가 짜까짜까짜까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집중도 잘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취미생활이 주는 어떤 힐링 이런 거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선택해서 이 악기와 쭉 지내왔기 때문에 확실히 저에게 주는 어떤 편안함, 마음의 평화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치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요즘 내가 되게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게 뭐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폴 잭슨 주니어가 잘 치는 이 리듬 기타 스타일의 어떤 음악들을 몇 곡 골라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주자.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타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생기고 기타 관련된 다양한 음악들을 찾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명한 그런 기타리스트들 뭐 지미 앤드릭스, 에릭 크랩튼, 뭐 제프 백 뭐 많죠. 저는 특히나 산타나도 좋아하고 다양한 뭐 기타 스타일이 있어요. 뭐 메탈리카도 있고 뭐 잉위 맘스틴도 있고 조세 트리아니 그리고 스티브 바이 뭐 아주 유명한 속주 기타리스트 제가 좋아하는 뭐 에릭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제가 좋아하는 맨하탄이란 곡을 맨하탄이 아니죠 맨하튼 죄송해요 또 영어 발음이 나와서 갑자기 급발치네 맨하튼 제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생각나네요. 아주 사투리가 걸쭉하시. 여러분 이 발음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맨하탄이가 안 된다 이거야.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맨하튼. 갑자기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생각이 나네요. 정말 수업 들을 때 수업이 집중이 안 되고 너무 개그맨이셔가지고 웃다가 수업이 끝난 그런 선생님이 계신데 아무튼 자 에릭 존슨 우리 존슨이 형 우리 미남 존슨이 형 내가 생각을 못했네 우리 미안해 에릭 존슨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들인데 되게 속주 기타라고 하죠. 엄청 빠른 속도로 기타를 치는 그런 기타도 매력적이긴 한데 저는 어느 정도 기타를 좀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취향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리듬 기타 스타일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소위 이제 짜까짜까
짜까 오른손을 이제 짜까 계속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기타를 연주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대학교 때도 뭐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던 저의 최애 이제 인디 밴드인 최애 밴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애 밴드인 언니네이발과 한 스타일의 우리 이제 이능용님의 기타라든지 또 롤러코스터의 또 이효리의 남편이죠. 이상순의 기타 사운드라든지 이상순님도 롤러코스터 활동할 때 그러니까 우리 효리 누나와 결혼을 하기 전에 롤러코스터라는 팀에서 기타리스트를 했고 가요 쪽에서 세션 기타 연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꽤가 아니라 아주 잘 치는 기타리스트신데 이제는 이제 이효리 남편으로 너무 각인이 돼서 아니면 효리네 민박의 민박 사장님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각인이 됐는데 아무튼 롤러코스터 이상수님의 기타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데이브레이크의 이제 조용필 선생님의 단발머리 곡을 커버한 데이브레이크의 단발머리의 기타 사운드라든지 또 제가 한참 20대 때 많이 들었던 일본의 시부야케 밴드인 노나리브스라든지 그런 팀들의 리듬 기타 사운드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물론 뭐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제 최애 기타리스트는 스티비 레이번이라는 블루스 기타리스트인데요. 이분은 뭐 소위 이제 모르르르 하는 이제 속주 기타 스타일은 아닌데 뭐 당연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칠 수 있는 분이지만 뭐 굳이 그렇게 치시지 않고 블루스 기타인데도 아주 멋진 엄청난 리듬 연주를 또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냥 기타를 그냥 잘 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99년인가 98년인가 몇 년도였지? 몇 년도에 헬기 추락사고로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연주하러 헬기를 타고 많이 이제 이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 추락사로 이제 사망하셨는데 야, 지나가 보니까 아니야, 이건 나이 얘기를 하게 되겠구나. 저 나이 얘기 안 할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스티브 레이본 나이만큼 된 것 같아요. 저도 그쯤 해두죠. 제가 한창 기타 배울 때 2000년대 초반대는 이제 화려한 속주 기타가 어떤 기타의 미덕처럼 얘기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화음이 들어간 이 코드를 아주 맛깔나게 그 맛깔난 리듬과 스트로크 터치로 아주 쫀득하게 쫀득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그 사운드가 너무 좋고 너무 황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곡을 총 6곡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롤러코스터. 이상순과 조원선과 진우 이 세 분이 한 팀을 이뤘던 어떤 애시드 재즈 밴드, 애시드 펑크 장르의 그걸 이제 도입한 가요를 연주하고 불렀던 밴드 팀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하지 못한 얘기라는 곡이고요. 일상다반사라는 제목을 가진 앨범입니다. 이 앨범의 여러 가지 곡들 중에 포함된 수록곡이고 이 일상다반사 앨범 자체가 워낙 명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말하지 못한 얘기, 그다음에 아이고 이젠 오래돼가지고 이젠 기억도 잘 안 나요. 수록곡 유명곡들 뭐가 있었더라? 잠시만요. 제가 또 바로 애플뮤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일상다반사 앨범 2000년에 나왔군요. 너에게 보내는 노래,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러브 바이러스, 떠나가네, 러너 뭐 이런 노래 유명한 곡들 많죠. 99년에 데뷔를 했구나. 1집도 명반이죠. 내게로와 내 손을 잡아줘, 습관. 여러분 습관 아시죠?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10대 20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 노래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확신은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 노래를 부른 팀인데, 이 얘기를 하면 알겠구나. 이번에 아이유 앨범이 나왔어요. 그 아이유 앨범에 조원선, 이 롤러코스터 보컬이었던 조원선 님이 피처링을 하셨죠. 아이유 이 곡을 제가 들어봤는데, 잠시만요. 아이유짱의 새 앨범 어디 갔지? EP구나. 오, 맞아요. She 3번 트랙 SHH She라는 곡인데, 여기 그 뉴진스의 해인과 롤러코스터 출신의 조원선 님이 참여를 했고요. 조원선님 목소리를 여기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약간 삼천포로 빠진 얘기지만, 이 아이유라는 뮤지션의 이 영향력이 참, 본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참 고맙다. 이렇게 조원선이라는 가수가 롤러코스터 이후로 또 솔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는 좀 시대가 지났고 세대도 교체가 되면서 조원선님이 많이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됐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좋은 여성 뮤지션들, 동료 여성 뮤지션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서 본인의 곡을 함께 하고 이렇게 대중에게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아이유가 참 좋은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조원선 보컬 분이 참여한 밴드 롤러코스터의 말하지 못한 얘기 라는 곡이고요. 음악을 처음 딱 들어보시면 인트로부터 이어폰 왼쪽에서 이제 기타 소리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 기타 스타일을 이제 리듬 기타 스타일, 리듬 기타 연주라고 불리는 그런 스타일의 기타 사운드가 나오고, 그리고 2분 34초부터 나오는 이제 기타 솔로가 나오는데, 요 솔로도 사실은 리듬 기타 스타일의 솔로잉이거든요. 굉장히 톤이 이렇게 통통 이제 팝핑하듯이 튀면서 그렇게 이제 피킹을 하면서 연주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솔로의 그 솔로가 나오는 거기 후반부에 이제 두음씩 이렇게 한 번에 두음을 쳐서 연주를 하는, 두 줄씩 쳐서 연주를 하는 더블 스탑이라고 불리는 기술로 연주를 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타의 스킬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롤러코스터. 갑자기 노래를 짧게라도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데 제가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쉽게 못했잖아요. 이제 저작권이고 나발이고 이제 모르겠고 살짝 틀어볼게요. 앞부분만. 잘리면 잘리는 거지 뭐. 잠시만요. 봅시다. 아마 살짝만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노래가 아니구나. 잠시만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기타 소리가 들어가질 않네요. 너무 작아가지고. 보면 이제 2분 34초 부분부터 솔로가 나오는데 솔로 부분이 좋아요.
들으셨죠? 이런 솔로라든지. 너무 좋습니다. 또 여러분과 이렇게 음악을 직접 같이 들으면서 제가 들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네요. 갑자기 급발진을. 모르겠어요. 자르라면 자르세요, 애플. 유튜브 자르라면 자르세요. 난 모르겠다. 여러분과 너무 함께 듣고 싶어, 노래를. 여러분한테 그냥 찾아서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마음에 너무 걸렸다고요. 제가 또 이렇게 노래는 이제 보컬은 제가 어느 정도 부를 수 있는데 이 기타 소리는 제가 입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난감하네. 난감합니다. 아무튼 자, 첫 번째 추천곡 롤러코스터의 말하지 못한 얘기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브레이크의 두 번째 곡은 데이브레이크가 리메이크한 조용필 선배님의 곡이죠. 선생님의 곡 단발머리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실제 공연에서 연주를 했었고요. 그죠? 실제로 연주를 하면서 제가 코러스도 했습니다.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이건 코러스가 아니지. 아무튼 이런 노래가 나올 때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이렇게 화음을 넣었었죠. 네. 이 데이브레이크의 기타리스트 정유종님이 기타를 정말 잘 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용음악과 교수님으로 알고 계신데 이 데이브레이크 팀의 연주자 분들이 교수님이 많으시죠. 다들 실력자시고 그래서 이 단발머리라는 곡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단발머리 있다. 잠시만요. 이것도 앞부분 짧게만 들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뭐 다른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리듬 기타 스타일이 어떤 사운드인가 이런 걸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노래는 거의 초반부터 바로 탁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앞부분에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기타 소리 나오죠. 이 노래 좋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무대에서 이 노래를 이제 연습해서 무대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그 밴드 팀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는데 이 노래는 워낙 멜로디도 좋고 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꽤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 이런 밴드 형식으로 이제 이 노래를 연주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데이브레이크 이 노래 카피해서 무대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카피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 이제는 뭐 이런 것들 악보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유튜브 요즘 찾아보면 뭐 이미 뭐 튜토리얼 뭐 레슨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연주 다 한 거를 이제 가르쳐 주니까 뭐 저는 막 듣고 다 땄거든요. 딴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저는 귀로 듣고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서 막 찾아가면서 막 그렇게 이게 어디서 줬구나 이걸 이제 알아냈거든요. 전 이제 이러니까 꽤 늙은이 같은데 아무튼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듣는 연습이라든지 이게 나도 모르게 스킬이 막 늘어가거든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고민하다가 이리저리 해보다가 딱 풀리면 그게 내게 되는데 풀다가 잘 안 풀리네 이래가고 해답지 꺼내서 해답지 보고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쉽게 머리 기억이 잘 안 남거든요. 아무튼 이런 꼰대 소리 한 소리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단발머리라는 곡인데 이 곡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곡은 이 노래도 제가 대학교 때 너무 좋아해서 아예 이제 이 노래가 들어있는 앨범을 제가 구해서 이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긴 뭐 요즘에 CD도 안 사니까. 근데 아무튼 노래는 일본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밴드 노나리브스라는 밴드고요. 노래 제목은 소울 프렌드입니다. 소울 프렌드. 우리 소울메이트 할 때 그 소울 영혼의 친구 소울 프렌드라는 노래고
이게 스트리밍 사이트에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색해보니까 제가 스포티파이를 쓰진 않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제가 이 스포티파이 이 팟캐스트 할 때 녹음하는 용으로만 써서 이제 올리는 거고, 저는 스포티파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스포티파이에서 제 팟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쓰는 거는 지금 벅스뮤직이랑 애플뮤직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스포티파이도 제가 쓰긴 썼어요.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스포티파이 애플 고민하다가 애플로 갔습니다. 미안해 스포티파이. 아무튼 스포티파이는 검색해 보니까 있는 것 같고, 벅스뮤직도 있고, 유튜브는 이제 공식은 없고, 공식 음악으로 올라온 건 없고, 누가 개인적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거 찾아서 들어보셔도 되고, 애플뮤직은 없더라고요. 애플뮤직 뭐하냐, 이래라 일. 너 이럴 거면 내가 스포티파이로 갔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나리브스의 Soul Friend도 이 노래 정말 좋거든요. 굉장히 뭔가 산뜻하고 귀엽고 아주 뭔가 이렇게 재기발랄한, 네, 아주 그런 밝고 명랑한 곡이에요. 그래서 그 특유의 일본인 분들의 그 일본인 특유의 그 영어 발음 있죠. 그런 것도 뭔가 되게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자, 한번 틀어드릴게요. 기타 사운드 나오죠? 자, 예, 요렇게 짜까짜까짜까 와와 하는 건 이제 그냥 기타 연주인데, 거기 이제 와우라는 이펙터, 효과음을 낼 수 있는 장비를 걸어준 거예요. 기타 소리가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면 일반 기타 연주 소리가 해서 와우라고 부르는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와우 하고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직관적으로 와우거든요. 와우 이펙터라고 있는데, 그 기계에 연결해서 소리가 지나가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재밌는 효과가 나죠. 요렇게 입혀서 이제 연주하는 리듬 기타 스타일의 연주입니다. 이 노래도 한번 꼭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자, 네 번째 곡은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다프트 펑크입니다. 다프트 펑크의 Give Life Back to Music 이라는 곡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홍준호 세션 기타리스트가 추천한 폴 잭슨 주니어의 그분의 연주가 들어간 노래입니다. 물론 이 곡에는 그 나일 로저스라는 아주 그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레전드 이제 디스코 펑크 기타리스트 분도 연주를 하시긴 하는데요. 한 21초쯤에 나오기 시작하는 이 곡에서 계속 반복되는 기타의 어떤 테마가 있어요. 리듬 기타 테마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폴 잭슨 주니어의 연주고, 1분 25초부터 나오는 리듬 기타는 나일 로저스의 기타 연주입니다. 이 두 분 다 이제 리듬 기타 스타일의 연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의 이제 조금은 다른 톤의 그런 리듬 기타 스타일을 볼 수 있고, 아주 리듬 기타의 향연입니다. 들어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어보면, 물론 원래 원곡 자체와 어떤 그루브와 이런 것들을 특히나 잘 만들어낸 이 다프트 펑크의 작곡과 프로듀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나왔겠지만, 그래서 이런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다프트 펑크가 불러온 이 곡에 기타 연주를 해달라, 베이스 연주를 해달라,
하고 불러온 이 세션맨들의 실력은 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대단한 다프트 펑크가 요청을 했다는 건, 그죠?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면 리듬 기타 스타일의 음악이 얼마나 그루브가 넘치고 춤을 추고 싶게 만드는 그 마성이 있는 연주 스타일인지 한 번에 딱 알 수가 있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참 다프트 펑크가 음악을 잘 만듭니다, 정말. 사랑해 다프트 펑크 돌아와. 돌아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찾아보다 알게 됐는데 희소식이 있었더라고요. 다프트 펑크가 해체를 했었잖아요. 해체를 했잖아요. 근데 뭐 해체도 아주 멋있게 했죠. 이제 뮤직비디오에 펑 하고 폭발해가지고 아예 사라져버린. 근데 이제 재결합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재결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위키에 올라온 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24년 1월 다프트 펑크의 세션 드러머였던 퀸 스미스는 그들이 2018년부터 작업이 시작된 앨범이 존재하며 발매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해당 소식을 밝히는 것도 다프트 펑크에 의한 허락이 있었다고 한다. 요렇게 글이 위키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8년부터 이미 이제 작업을 해나가고 있던 게 있는데, 그게 발표 전에 이제 해체가 발표가 된 거죠. 근데 이것까지를 마무리를 하시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언제 발매될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1월에 이제 세션 드러머 퀸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올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 못해도 한 2, 3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너무 해체됐다는 소식에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뭐 네 번째, 다프트 펑크의 Give Life Back to Music 곡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곡은 위켄드, The Weeknd 곡이고요. I Feel It Coming 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은 잠시만요. 이 곡을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얼핏 봤을 때 그렇군요. 이거는 들을 수 있는 거 같네요. 이 앨범이 그 19세가 걸려있는 앨범이에요. 앨범은 아마 성인이 안 되신 분들은 들으실 수는 없겠는데, 제가 추천한 이 곡은 19세 딱지가 붙은 앨범이 아닙니다. 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 Feel It Coming, 피처링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프트 펑크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입니다. I Feel It Coming 이고요. 이 곡의 기타가 이제 온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폴 잭슨 주니어가 연주를 한 곡입니다. 참여를 한 곡이고, 저는 위켄드가 유명하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들으시는 분들, 제 팟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영 그 손이 안 가가지고 오랫동안 듣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또 이렇게 폴 잭슨 주니어를 통해서 위켄드를 듣게 되네요. 특히나 뭐 다양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 폴 잭슨 주니어가 연주한 기타를 연주한 이 곡을 들었고, 더군다나 다프트 펑크가 피처링을 했고, 다프트 펑크의 색채가 너무 강해서 이 노래를 요즘에 굉장히 반복해서 즐겨 듣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보시면 폴 잭슨 주니어 기타, 이 리듬 기타 스타일이 어떤 맛인지 딱 알게 되실 겁니다. 아주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 연주와 기타 톤과 이런 것들이 너무 귀를 아주 다채롭게 느끼게끔 저의 청각을 아주 황홀하게 해줍니다. 제가 이제 다프트 펑크랑 위켄드 노래를 제가 이제 헤드폰으로 틀지 않았죠. 이 두 분은 위험합니다. 저작권이 매우 위험해요. 이거는 잘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곡입니다.
투톤슈라는 밴드고요. 투톤슈의 메디슨, 약이죠, 약. 메디슨이라는 곡입니다. 이 팀도 그 음악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연주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드럼 연주가 아주 극악의 난이도인 그런 팀입니다. 장르로 치면 이제 펑크인 것 같아요. 펑키하고 아주 신난 그루브하고 화려한 그런 신나고 춤출 수 있는 그루브한 그런 사운드로 음악을 만드는 밴드고요. 다 어떻게 보니까 좀 옛날 노래네요. 제가 대학 때 정말 이 투톤슈 밴드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밴드를 했었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기타 치고 싶다. 이렇게 칠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서 따라도 해보고 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저는 못 칩니다. 실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투톤슈 노래는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잠시만요. 이 노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너무 뻔한 말인가요?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른다? 어차피 둘 중 하나 아니야. 네. 하지만 언젠가 스치듯이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들려드릴게요. 이것도 약간 와우가 걸린 기타 사운드인데 기타 사운드 너무 좋죠. 네, 요런 스타일 곡입니다. 이미 시작부터 신나죠? 아주 여러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들어요. Right now. 오늘 왜 이렇게 오버를 많이 하지? 잠이 모자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나이를 먹고 뭔가 그 20대 때 그때 제 열정은 아니더라도 뭔가 천천히 여유 있게 서두르지 않고 이젠 좀 그냥 즐기면서 연습도 하고 연주도 해보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주제를 왜 고르게 됐느냐, 이 리듬 기타 스타일의 스타일의 폴 잭슨 주니어라는 연주자의 음악을 듣고 다시 뭔가 기타를 치고 싶은 그 열정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뭔가 그 20대 때 그런 막 빨리 잘 되고 싶고 잘 치고 싶고 그런 서두름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많이 없어지고 정말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골랐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제가 즐겨 듣는 리듬 기타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곡들 6곡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기타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꽤 좋은걸 한번 맛볼 티어? 맛있구만. 그렇게 느끼고 즐겨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음악을 들으실 때 또 이런 스타일의 기타 사운드도 뭔가 곡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어보신다면 음악 감상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끝인사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에피소드 36번째 음악 플레이리스트 채우기 5편 리듬 기타 맛 한번 보티어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